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 교양교과에서 처음으로 교육학이 개설되었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동서양의 교육에서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동양에서는 교와 육의 의미가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을 담고 있습니다. 가르칠 교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칠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도록 한다라고 해서 엄격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를 육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기른다라고 해서 어떤 자애의 어떤 사랑의 뜻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양에서 교육의 의미는 엄격함과 자애로움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서양의 관점에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어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듀케와 파이라코고스. 그 뜻을 분석해 놓은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둘 다 어떠한 점을 함축하고 있냐면 바로 내재된 가능성을 바깥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그 뜻과 함께 어린아이를 바른 곳으로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의미를 종합해 보게 된다면 결국 동양과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사람을 길러내거나 혹은 그 사람의 내부에 담겨져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밖으로 꺼내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교육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규범적인 정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정의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작적인 정의도 가능합니다. 규범적 정의라는 것은요,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인격 체력서의 성장에 중점을 둘 때 우리가 규범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해주는 일이다. 혹은 교육은 지식의 형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것들은 규범적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정의라는 것은 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외적인 기능 혹은 도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육의 본질은 문화 정식이다. 혹은 교육은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우리는 교육에 관해서 기능적 정의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작적 정의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적 용어로 바꾸어서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는 무엇이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조작적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으로 표현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을 조작적 정의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교육은 우리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다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교육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와 자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와 교육 객체가 만나서 함께 학습할 교육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쉽게 얘기하자면 교재나 교육 과정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객체, 교육의 내용이라는 이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살펴볼 형식적 교육에 해당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3요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육 주체와 교육 객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교육의 장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육의 장에서 우리는 결국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습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와 그리고 객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학상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그렇죠. 줄탁동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개념에서 우리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학상장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스승은 가르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제자는 배우면서 함께 자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줄탁동시라는 말도 거의 유사합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껍질을 쪼는 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쪼아 주거든요. 이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병아리가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학생의 끊임없는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주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교육의 객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학습자라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의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유형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형식적 교육의 특징과 비형식적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형식적이라는 것은 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 교육에서의 형식은 일단 그 틀이 교육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와 형식을 준수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성과 방향성, 목적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교육의 주체, 객체, 내용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육의 형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혹은 훈련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형식적 교육은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기관을 벗어난 교육으로서 제도와 형식이 부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계획성이나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희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재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육 형태로는요, 매체를 활용한 교육, 그리고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예,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크게 내재적인 목적과 함께 외재적인 목적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내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인적인 성장 혹은 한 개인의 잠재 능력 개발 혹은 그 학생의 인격 발달 등과 같이 교육의 개념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가치. 그러면 외재적인 건 뭘까요? 외재적인 거. 그렇죠. 시험을 위한 공부,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공부 등과 같이 교육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뭘 추구한다? 그렇죠.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교육의 외재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내재적 목적이나 외재적 목적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둘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외재적 목적이 오늘날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재적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재적 목적, 이 내재적 목적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모색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덕체의 조화와 함께 전인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교육 기본법에 나와져 있는 이념입니다. 우리의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해서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목적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도와야 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키워야 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으로서의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민주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 공영 이상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은 교육 이념을 위한 간접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 목적, 목표. 밑으로 갈수록 더욱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한 목적을 다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의 위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는 이제 교육 이념과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입 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시켜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역량들을 6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이러한 6개의 역량을 통해서 이념으로 제시된 홍익 인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역량이라는 개념 다시 나왔습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죠. 능력과 역량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량의 필요한 시대입니다.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공동체, 심미적 감성,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자기관리 역량,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실천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즉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역량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배우는 것에서 안주하지 마시고요.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